당신은 지금 몇 시간째 단식 중이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약간 피곤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라고 자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한 느낌들이 사실은 단식이 정확히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실제로는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교육적인 콘텐츠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니므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단식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5년 동안 연구해온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크 맷슨 박사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과학자이자 국립노화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신경과학 실험실 책임자였으며 국립보건원 NIH은 그를 간헐적 단식의 잠재적 건강 이점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습니다. 2019년에 매트슨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그는 대사 스위치 메타볼릭 스위치라는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를 하면 신체는 음식의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가는 나중을 위해 일부 당분을 저장해 두는데 이는 마치 예비 배터리와 같지만 그 예비분은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만 지속됩니다. 그 후에는 신체가 다른 연료원을 찾아야 하므로 대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며 신체가 지방을 태울 때 케톤스라는 분자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당분을 태우는 것에서 지방을 태우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대사 스위치이며 단식 중에 경험하는 거의 모든 증상은 이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매트슨 박사의 자신은 간헐적 단식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전인 1980년부터 이를 실천해 왔는데 아침 식사를 거르면 더 정신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유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의 연구 끝에 그가 발견한 사실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신진대사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는 인체가 실제로 단식 상태에서 잘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냉장고나 식료품점이 없었기에 종종 몇 시간대로는 며칠 동안 끼니를 거르곤 했는데 만약 단식이 그들을 약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멸종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체는 식량이 부족할 때 더 날카롭고 효율적으로 변하도록 진화했으며 단식 중에 느끼는 증상들은 이 고대의 생존 시스템이 켜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럼 이제 그 징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배고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식을 오래 할수록 배고픔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특정 시간에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다가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위장은 흔히 공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그렐린 기에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여 뇌에 먹을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그렐린이 단식을 오래 한다고 해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식사 시간에 맞춰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전고에 점심을 먹으면 그렐린은 전고쯤 급증하고 저녁 7시에 저녁을 먹으면 7시쯤 급증하지만 각 급증 이후에는 먹지 않아도 수치가 다시 내려갑니다. 33시간의 단식 동안 그렐린 수치를 추적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1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경에 그렐린 수치가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은 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오기 때문에 배고픔이 계속 증가하는 대신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이는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배고픔은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정상적인 배고픔은 심한 어지러움이나 떨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30분 이상 어지러움이 지속된다면 부드럽게 단식을 중단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징후는 입 냄새에서 금속성 맛이나 과일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단식이 효과가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신체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면 간이 그 지방을 케톤으로 전환하는데 세 가지 주요 유형의 케톤 중 하나인 아세톤은 호흡을 통해 배출되며 이것이 바로 그 특이한 금속성 냄새나 약간의 과일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여러분이 대사 스위치를 통과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며 신체는 더 이상 당분으로 작동하지 않고 지방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트슨 박사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하루 3끼 식사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 식습관 때문에 스위치를 켤 만큼 오랫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들의 몸은 항상 당분 연소 모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래 단식하면 스위치가 켜지고 그 입 냄새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이 증상은 신체가 적응함에 따라 며칠 후에는 보통 줄어들며 물을 충분히 마시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설탕이 든 껌이나 민트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단식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단식 중에 입 냄새가 달라진 것을 느끼면 그것이 당신의 몸이 지방을 태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징후는 추위를 느끼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옷을 한 겹 더 입고 싶어질 수 있는데 이는 불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적응의 신호입니다. 몸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몸은 음식을 소화하면서 열을 발생시키는데 이 일을 음식의 발열 효과라고 하며 먹지 않을 때는 소화할 음식이 없으므로 이 열원이 감소합니다. 또한 단식할 때는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는데 낮은 인슐린은 신체에 에너지를 보존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 보존의 일부는 열 생산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체는 혈류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혈액을 손과 발로 보내는 대신 심장과 뇌와 같은 중요 장기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은 차가워질 수 있어도 필수 장기들은 공급을 잘 받게 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종종 사냥에 성공할 때까지 며칠을 보내곤 했는데 식량이 부족할 때 그들의 신체는 자동적으로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혈액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로 보내졌고 덕분에 그들은 다음 식사를 찾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식 중에 추위를 느낀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음식을 먹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물이나 설탕이 없는 차를 마시십시오. 걷기와 같은 가벼운 움직임도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초기의 피로감 후에 찾아오는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단식 첫 몇 시간이나 첫날에는 피곤하거나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시기를 견뎌내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변하여 오후에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거나 식사 후에 졸리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하루 종일 에너지의 급등과 급락을 유발하여 식사 후에는 힘이 나지만 몇 시간 후에는 피곤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오래 단식하면 신체는 지방을 태우고 케톤을 생성하는 것으로 전환되는데 케톤은 급격한 상승이나 깊은 하락 없이 꾸준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초기의 피로는 신체가 이러한 전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신호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키토플루케토플루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설탕 금단 현상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수년 동안 설탕으로 작동해 왔기에 다른 연료원으로 전환하는 데는 약간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신체가 성장 호르몬의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식 중에 성장 호르몬이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더 높은 증가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단식을 하면 근육을 잃을까봐 걱정하지만 성장 호르몬의 증가는 지방을 태우면서도 근육을 보존하려는 신체의 방식입니다. 당뇨병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단식 중 성장 호르몬은 실제로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이 단식 중인 피험자의 성장 호르몬을 차단했을 때는 근육 분해가 50% 증가했지만 정상적인 성장 호르몬 수치에서는 근육이 보호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케톤과 근육 보호를 위한 성장 호르몬의 조합은 당신의 몸이 단식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최적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트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간헐적 단식에 완전히 적응하는데 약 2주에서 4주가 필요하며, 그 적응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이전보다 기분이 더 나아졌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피로감을 이겨내고 이제 하루 종일 에너지가 더 균일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의 몸이 지방을 연료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신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벼운 피로는 정상이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친다면 전해질을 보충하거나 단식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응하는 것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번째 징후는 뇌의 안개 브레인 포그 뒤에 찾아오는 정신적 명료함입니다. 처음에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그 반대 현상을 보고합니다. 평소보다 더 예리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생각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뇌는 신체 총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하며 보통은 설탕을 연료로 쓰지만, 단식하여 케톤을 생성하기 시작하면 그 케톤이 뇌로 들어가 뉴런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케톤은 뇌에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는데, 기복을 일으키는 설탕과 달리 케톤은 더 고르게 연소되어 더 명확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식은 또한 BDNF, 즉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고 불리는 물질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해 BDNF는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뉴런 간의 새로운 연결 생성을 돕는 단백질로, BDNF가 증가하면 학습과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매트슨 박사는 이에 대해 진화론적 설명을 제시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배가 고플 때 뇌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배고픔이 그들을 멍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그들은 식량을 찾아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는 음식이 없는 기간 동안 뇌를 더 날카롭게 만들도록 진화했습니다. 만약 뇌안개에서 정신적 명료함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는 신체가 대사 스위치를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이며, 당신의 뇌는 조상들이 생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연료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징후는 실제로 22-24시간 후에 배고픔을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고 오래 버틸수록 더 배가 고플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 반대를 보고합니다. 약 24시간 후에는 실제로 배고픔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은 첫날 이후 실제로 떨어지며 몸이 평소 식사 시간에 음식을 기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둘째, 일단 케톤 수치가 안정되면 식욕 억제 효과가 생기며 신체가 지방 저장소에서 꾸준한 에너지를 얻고 있으므로 배고픔 신호를 그만큼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셋째, 식사로 인한 혈당의 급등과 급락이 없으므로 갑작스럽게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확인해 주는데, 그렐린은 예상 식사 시간에 정점을 찍지만 24시간 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픔은 직선이 아니며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첫날을 견뎌낸 후 배고픔이 실제로 줄어든 것을 알아차렸다면 이는 몸이 전환을 마치고 저장된 지방을
연료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7번째 징후는 일시적인 피부 트러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식 첫 며칠 동안 여드름이나 가벼운 발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는 놀라울 수 있지만 보통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가 저장된 지방을 태울 때 그 지방에 저장되어 있던 일부 화합물이 혈류로 방출되는데, 간이 이러한 화합물을 처리하는 주요 기관이지만 간이 바쁠 경우 피부가 제2의 배출 경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단식 중에는 또 다른 과정이 작동하는데 바로 자가포식 아우토파가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문자 그대로 자신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자가포식 아우토파기은 세포 수준에서 몸이 대청소를 하는 방식입니다. 충분히 오래 단식하면 세포는 오래되고 손상된 부품을 분해하여 새로운 구성 요소로 재활용하기 시작하는데, 세포가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소 과정은 세포가 손상된 구성 요소를 치우면서 보통 단식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상당히 증가합니다. 이러한 세포 파편 중 일부는 처리되어 배출되어야 하는데 간이 대부분을 처리하지만 피부도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피부 트러블은 사실 몸이 세포 수준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청소하는 도중에는 더 좋아지기 전에 때때로 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신체가 적응함에 따라 보통 며칠이나 몇 주 후에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겪게 된다면 그것은 몸이 활발하게 노폐물을 치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트러블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8번째 징후는 기분 변화입니다. 단식 중에 짜증이 나거나 안절부절못하거나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초기에 흔한 일입니다.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식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약간 증가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신체가 단식을 가벼운 도전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대비하는 것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도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당신을 더 기민하고 집중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반응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타당한데, 우리 조상들에게 음식이 없을 때 그들의 몸은 기민함을 유지하고 행동할 준비를 하기 위해 이 호르몬들을 방출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식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단식 중에 신경이 좀 곤두선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쁜 신호는 아니며 신경계가 설계된 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호흡 가벼운 산책 또는 명상은 이 시기에 기분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 증상은 몸이 단식에 적응함에 따라 보통 줄어듭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징후들, 즉 파도처럼 오는 배고픔, 특이한 입냄새, 추위 초기 피로 후에 안정적인 에너지 뇌 안개에서 정신적 명료함으로의 변화, 24시간 후 배고픔 감소, 일시적인 피부 변화와 기분 변화 등은 모두 당신의 몸이 대사 스위치를 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트슨 박사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이름이 생기기 훨씬 전인 1980년부터 이를 실천해 왔으며 2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들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사용해온 생존 프로그램을 당신의 몸이 활성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에 단식 중 배고픔, 추위 또는 피로를 느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들은 사실 무언가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있는 것이며 연료원을 바꾸고 있고 진화한 대로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단식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단식은 당신에게 도전을 주어야지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초기에 이러한 불편한 느낌은
전환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현명하게 이겨내면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식 중에 이 징후들 중 어떤 것을 경험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단식을 고려하고 있거나 처음에 기분이 안 좋아 포기했던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을 더 탐구하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 비디오에서는 단식을 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단식 기간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